조선산업 중심 도시의 문을 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에코십과 스마트십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3D 프린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로봇 산업과 기계공업, 전자산업 분야를 통합해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으로 육성, 울산 지역의 의료 분야 특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조선해양 플랜트 및 의료 자동화 산업의 유람,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본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해보고 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권영혜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7월 15일 날 출범식을 가졌고요. 이제 10개월 조금 지나가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많았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창조경제라는 이미 우리나라에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 출발은 역시 우리 경제의 한계, 모방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절박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키워드라면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융복한 산업의 창출과 육성, 그리고 창업이 일상화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그 요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의 거점, 창업 허브, 고용 창출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울산의 제도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이 참 아시다시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제도약하기 위해서 스마트십과 에코십을 비롯한 그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해양 프렌트 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의료 자동화 사업 관련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 기업의 육성이며 또 하나의 꼭지는 울산이 3D 프린팅의 메카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물론 모든 센터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 저변을 확대해서 창업이 일상화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주요 중점 추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일어나자 이런 제도약의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조선업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울산에 계시니까 더 체감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기 침체가 센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 침체로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선박 발주 감소로 이어져서 아시다시피 조선업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십이나 에코십도 결국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술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소 영향은 있지만은 센터는 민간 합동으로 설립 운영되는 독립기관으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독립기관으로서 운영 자체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어려움이 창조경제와 제도약을 위한 노력에 더 기울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는 울산 같은 경우 이제 선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스마트 선박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다른 곳과는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십, 에코십이나 조선 프렌트 산업은 개발비와 개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들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개월 안에 무슨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센터는 조급하지 않고 이 조선업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위해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최근에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는데 6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조선업의 지금 협력사가 아닙니다. 예. 그랬더니만 한 3분의 1 정도가 통과되어서 새로운 또 기술과 제품을 제시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주고 또 조선사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요. 여기서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관광객 대상 불합리한 저가 단체 관광 척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저가 단체 관광의 폐해 척결을 위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우리 부는 지난 3월 8일 불합리한 중국 저가 단체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 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여행업계의 자정 노력과 우수 전담 여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자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전담 여행사의 분기별 실적 평가를 통한 상시 퇴출제 시행과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활용 시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한 중국 단체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 운영과 중화권 테마 관광 상품 88선을 선정하여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방한 상품 품질 관리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단체 관광시장은 전담 여행사가 명의를 빌려주는 위법 행위와 쇼핑점 등과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 구축하고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부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식약청,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팀을 구성, 상시 점검과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6월부터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등 제보받은 정담 여행사와 불공정 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의심되고 있는 쇼핑점과 식당 등 총 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및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사 요청하는 등 단속 결과를 공유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연결고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방한 중국 시장 질적 성장을 위한 방한 관광시장 품질 관리 강화와 불편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중국 유력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프리미엄 상품 개발과 우수 상품을 공모 선정하여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질적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한 관광시장 질적 성장 관리 강화를 위해 질적 성장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7대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격 관광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진에 맞춰 의료관광, 동계스포츠, 세계문화유산 등에 특화된 고품격 관광통역 안내사를 양성하고 연간 2,000명의 관광통역 안내사를 대상으로 친절과 역사에 대한 재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권 소수 언어 관광통역 안내사를 양성하기 위해 소수 언어권 필기시험 문제 수준을 하향하고 자격 취득 희망자에 대한 필기시험 과목 무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광 불편 사항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고 회신을 받는 체계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실시간 확인 가능한 관광 불편 신고 통합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여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배포하고 있는 한국관광 정보 리플렛은 맞춤형 정보를 확충하여 전국 국제공항으로 확대 배포하여
한국관광편의 제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등 대응 노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품질 제고를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 한중 양국 관광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관리 감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식 체결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단체 관광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저가 단체 관광 근절 관련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권영애 센터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울산센터 주력산업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첨단 의료 자동화 산업 분야예요. 그러니까 기술로 인간의 병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 의료 수준과 또 로봇 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예. 그 두 개를 결합할 경우에 굉장히 큰 산업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울산에서는 산업 의료 로봇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보행 재활 로봇, 환자 이동 보조 로봇, 관절 치환 로봇 및 종양 치료 로봇을 개발해 의료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동 보조 로봇과 보행 재활 로봇은 2014년, 종양 치료 로봇은 2015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을 득하였고 관절 치환 로봇은 올해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예. 이 중에서 환자 이동 보조 로봇과 보행 재활 로봇은 울산대학교 병원 및 울산시립노인병원 그리고 광주시립병원 등 이미 6곳에 설치하여 실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여쭤보면요. 아까 그 3D 프린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그 성과대회, 센터 성과대회에서도 그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D 프린팅 현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작년 업체 개발했던 거를 중성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3D 업체로서 K랩스라는 작년에 저희 센터가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처음 동아리 등에 관심을 하다가 처음에는 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D 프린터를 40만 원대 프린터를 교육용을 개발했습니다. 저가형을 개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급을 널리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개발해 뒀는데 이제 울산에서는 10개 특성화고에서는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도 전달하고 정말, 또 이분들의 또 3D 프린터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 이기에 소개해드리자면은 NX 테크놀로지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IoT 사물인터넷 회사인데요. 절전을 거의 한 30%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대학과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서 50억 정도의 그 절전 프로그램을 해서 울산대학이 그린 캠퍼스가 세계 최초 그린 캠퍼스를 만드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오늘 참 말씀 들어보니까요. 성과가 많았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의 울산센터의 그 운영 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울산에 저희가 참 좋은 점을 얘기했습니다만 기존 산업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창업 저변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중점 추진 전략은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창업 인턴 학기를 울산대학이 이미 도입을 했고요. 예. 또 서울에 창업 열기가 높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스 투어를 실시하고 또 창문을 열어라라는 수시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유관기관과 이제 창업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협조해서 울산이 창업의 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 우리 전 직원이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서 울산이 참 창업이
열기가 뜨거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 뭔가 좀 이뤄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게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매력인데 오늘 울산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비춰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권영애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